나는 싫어. 돈 주기 싫어. 처벌 받아도 나는 안 줄 거야. 재산조회 보니까 빵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자, 근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대비해서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때려 죽여도 주기 싫어. 그래가지고 다른 데 팔아버리거나 명의 돌려버리거나 돈 찾아가지고 장독대에 묻어두거나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는 재산 명시 명령을 이제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자신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법원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예, 명령을 내리면 써서 내. 상대방, 예, 허위 신고를 했다거나 네. 가정법원에 허위 신고를 했다거나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밝혀지거든요. 결국은 밝혀졌을 때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깡으로 나는 싫어. 돈 주기 싫어. 처벌 받아도 나는 안 줄 거야. 그런 식으로 뻗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 뭐 처벌은 처벌인데 예. 어떻게 하면 재산을 밝혀낼 수 있어요? 예, 우선 법원에서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감치 처분까지 이제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불이익을 더해서 반대 당사자는 추가로 재산 조회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제 금융기관이나 뭐 국세청, 부동산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조회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게 되고 이상하거나 의심적으면은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서 예. 강제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예, 법원이 관련 기관에 직접 이제 조회를 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안 받아줄 것 같아. 예. 뭔가 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야 받아줄 예. 것 같아, 그죠? 근데 조회를 했더니 원래 내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사실 알고 있었어. 남편이 상가 건물을 몇 호씩 가지고 있는 걸 알았는데 이혼하기 직전에 막 재산 분할 얘기 나올 때도 그게 분명히 얘기가 있었는데 이혼 소송하는 도중에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넘어갔어. 실제로 팔아버렸다. 예금 통장에 내가 알기로 잔고가 한 1억 2천 정도 있었는데 재산 조회 해보니까 빵원. 실제로 소송하다가 다 숨겨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은닉했을 경우 그 재산을 법원이 이전을 무효화하고 이를 원상 복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산 사람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난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매물 보고 샀는데 나는 니들이 뭐 이혼하고 있는지 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예. 이렇게 억울하게 막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이게 소송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사회 의사라고 하는데 채권자의 이제 이걸 해야 한다, 해야 할 의사가 있다, 사회 의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친구라든지 상대방의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추단을 하는 겁니다. 사회 의사가 있다, 관계성이 있으면? 예, 관련성이 있을수록 더욱 강하게 그러겠죠. 규정이 되는 거죠. 예. 배우자가 예.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 배우자라 그러면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 배우자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다가 재산을 뭐 다 넘겨놓는다든가 재산이 숨겨지잖아요. 분할 대상이 안 돼버리잖아요. 제3자니까 어쨌든 법인도.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건 역시 관련 경위나 정황들을 소명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법인의 뭐 장부 열람 신청을 하던가 회계 장부 거래 내역 이런 데를 다 조회를 해볼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면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예. 부부 재산을 남편 회사에다 다 밀어 넣어버린다든가 예. 이런 것도 사회행위 소송으로 일단 취소 소송으로. 예, 그것도 예,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근데 어렵겠네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게 미연에 막아야 돼. 예. 미연에 이런 것들은 가압류를 다 해가지고 묶어놔야 예, 돼. 처분 맞습니다. 못하도록. 그죠? 예. 이게 뒤늦게 바로 잡는 건 무지하게 힘듭니다.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아예 변호사들 찾아가지고 재산을 동결시켜 놓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잘 이용을 해야죠. 그렇죠. 이제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게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주로 부동산 같이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가처분을 많이 하죠. 가처분이라는 거는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예. 꼼짝마, 얼음. 요게 이제 가처분인 거고 가압류는 주로 부동산도 할 수 있지만 돈 문제들 이제 예금 뭐 이런 거 통장에서 돈을 못 찾게 은행에다 통지하는 거죠. 압류는 흐름을 누른다는 겁니다. 확 눌러가지고 못 움직이게 누른다라는 건데 가짜 붙은 건 다 임시입니다. 임시.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일단 급하게 막아놓고 소송하는 도중에 다 옮겨버리면 재산 분할이 안 되니까 임시로 막는 절차 이런 것도 필요한데 배우자의 재산을 못 찾아가지고 어려움 겪는 사람도 많아요. 이걸 또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동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은 변호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으니까 그걸 꼭 활용하시고 그것 전에 섣불리 선제적으로 재산을 찾는 행동을 하시다가 오히려 큰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